네, 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드디어 우리 또 하나의 대단원을 넘고 기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단원명은 기체 입자의 운동이라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이 기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얼른 봤을 때는 눈에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얘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얘의 정체가 뭔지를 파헤쳐 보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단원명만 봤을 때는 뭔가 이 기체 입자라는 게 뭔가 이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누적 복습 먼저 해야 되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먼저 변이부터 볼 텐데요. 변이 뭐죠? 변이 뭔가요? 변이란 생명체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변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생명체 분류의 필요성이에요. 생명체 분류의 필요성. 생명체 분류 왜 필요한가요? 생명체 분류가 필요한 것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생명체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100만 종류가 넘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제 생명체 분류 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우리는 실제로 생명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장 큰 범위인 개까지만 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개에는 총 5개가 있는데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럼 각각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느냐 하고 봤더니 동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동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성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균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균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식물과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애들 중에서 광합성을 못하는 친구들이 균계라고 했었어요. 초록색 아닌 애들. 근데 이 정도 설명으로 약간 부족하니까는 하나 덧붙이자면은 균계 같은 경우엔 자체적으로 영양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의 양분을 이렇게 뺏어와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약탈자 같은 친구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인데 얘네들은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동물계 빼고 식물계 빼고 균계를 빼고 놨더니 남는 애들 중에서 핵이 있는 친구는 원생생물계, 그 다음 핵이 없는 친구는 원핵생물계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실제 생명체 분류 체계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다 다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생명체 보존의 필요성인데 생명체를 도대체 왜 보존해야 하는가? 왜 보존해야 되죠? 왜 보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생명체가 멸종이 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생명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종이 멸종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인간과의 공존 때문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다른 생명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생명체를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생명체 다양성에 대한 누적 복습은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체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기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에게 도대체 이 공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이다. 그저 공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다. 공기라는 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공기라는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공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이 워낙 강력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에게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증명을 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모크리토스가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와 텅 비어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욕조에다가 항아리를 뒤집어 가지고 풍덩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린 알고 있죠. 항아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리 깊숙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고는 데모크리토스가 한 얘기가 만약에 공기가 그저 빈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 빈 공간에 왜 물이 채워지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대 그리스의 다른 과학자들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보았을 때 뭔가 공기라는 것이 그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기체 입자 모형이라 해가지고 피스톨이 나와 있어요. 주사기. 이 주사기에다가 우리가 반대쪽 입구를 막은 상태로 이렇게 쭉 눌러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압축이 되다가 더 이상은 압축이 되지가 않죠. 그쵸? 만약에 빈 공간이라면은 정말로 이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존재하고는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 보니까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학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학습할 때는 모형을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체 입자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빈 공간에 어떠한 기체 입자가 둥둥 떠다니는 형태이다.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입자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싸돌아댕겨. 얘가 막 다다다다다다 움직이고 있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입자들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복잡한 시내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기체 입자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기체 입자를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선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풍선이 원래 쪼그라들어 있다가 후후 불어넣게 되면은, 기체를 불어넣게 되면은 빵빵하게 커지게 되죠. 그쵸?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러면은 사실은 공기 입자가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 고무풍선 자체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느냐 하면은 이 고무풍선의 고무 입자가 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고무 입자들이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틈새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굉장히 작은 이 기체 입자, 공기 입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무풍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쪼그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보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플라스크가 있었는데 피스톨을 이용해서 공기를 일부 빼냅니다. 일부 빼내고 나서 빼낸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구를 막은 다음에 피스톨을 뗐어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공기가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라는 문제인데 아까 피스톨로 쭉 빨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물론 이 안을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피스톨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스톨을 어느 정도 공기를 뺀 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공기 입자의 개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번 수업은 끝이 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듣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형성평가 꼭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